누각이 있는데 그 누각과 이 누각을 겉모습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뭐 건축적으로 뭐 자세한 건축 용어까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요. 기본적으로 딱 들어오실 때 이 밖에서 이 건물을 봤을 때 눈에 좀 특이하게 들어오시는 게 있지 않으셨나요? 아래 기둥, 그렇죠? 기둥이 뭘로 만들어졌죠? 네,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다른 누각 같은 경우는 이제 목조 건축이 기둥까지 이제 주춧돌로 돌로 만들어졌고 주춧돌 위에 기둥이 목조 건축의 기둥이 세워지는데 지금 이 아래는 돌로 이제 고주 높은 기둥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누각을 세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지형적인 이유가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제 바로 연지가 있고 뒤에도 아마 피향정이라는 이름이라고 봤을 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향을 나눈다 이름을 봤을 때 조선시대까지는 뒤에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연지가. 그랬기 때문에 피향정이라 이게 조선 광해군 때 이제 기록에 남은 거 봤을 때 조선시대까지는 연지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게 장마 때나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범람을 할 수가 있죠. 그 범람을 하게 되면은 밑에 이제 이 누각의 기둥이 잠길 위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누각의 기둥이 이제 물에 잠기게 되면은 이제 썩게 되겠죠. 그 나무를 만들었을 때는 이제 장기 보존하거나 오랫동안 이 건물을 유지하는데 이제 아마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갖고 돌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돌로 만든 이유가 주변의 지형적 원인이 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건물의 특징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교로 이동할 텐데 향교에서도 누각도 이 누각을 멀리서 한번 보시고 사진도 잠깐 찍으시고 향교로 이동하신 다음에 향교의 누각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 같은 지역의 누각이 다른 방법으로 두 개가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으실 겁니다. 여기서 내려가서 일단 명륜당 같은 경우는 누건물이 다른 지역에 한결 가면 누각 건물들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앞에 이제 누각 건물이 크게 있다 보니까 저 명륜당은 말 그대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그런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많은 손님들이 오게 되면 이 만화로에서 이제 손님을 접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향교에 왔고 동원이 남아 있습니다. 동원이 남아 있는데 동원 같은 경우는 거의 남아있는 마을이 이제 드물죠. 그러니까 지금 향교는 거의 마을마다 오래된 마을마다 남아있는데 동원은 남아있는 마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태인 같은 경우는 향교와 동원이 같이 남아있고 피향정이라고 하는 그 마을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장소가 남아있죠. 그래갖고 걷는 거는 한번 쭉 걸어보는 1시간 정도도 안 걸리게 되는데 1시간을 또 걸으면서 옛 마을의 그 핵심 공간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 흩어져 있구나 그걸 한번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으로 신조 때 다시 이쪽이 좀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시고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뒤에 누마루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마루가 있고 누마루 약간 높은 마루고요. 높은 마루까지 있는 걸 보았을 때 말 그대로 이제 전설이지만 천냥이면 지을 집을 삼천냥의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 이제 청룡원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요. 이 마을을 청렴하고 이제 편안하게 다스려 달라는 다스리는 곳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이 건물은 1816년이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건물이 되는 거죠. 너무 좋네요.
좋아요. 새로운 걸 하나하나 또 알아가고 볼 수 있어서 그 터인에 오니까 여기는 지방이 이런 유물들이 많이 있어서 좋아요. 가까운 곳에. 예. 너무 좋았어요. 예. 도서관이 삼천도서관이 있고 저가 또 가까운 도서관은 새로운 평화도서관이 있어요. 예, 그 노인 그 복지관 또 나가고 그러니까 평화도서관 오면 또 이제 그냥 바로 옆이니까 집하고 가까고 그러니까 도서관만 많이.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주막의 역할이 뭐냐면 이제부터 여기가 이제 갈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장이고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갈제 넘어갈 사람 해갖고서 이제 모여서 이제 갈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들처럼.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원덕리에 오늘 가서 볼 석불입상이 하나 있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라도 쪽에서 오는 사람 거기서 모여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주막이 있다고 해서 그냥 주막이 있었나 보다 그냥 밥 먹는 데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갈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올라가겠습니다. 갈제? 걷기 좋은 생태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절로 돌아가지고 저쪽 아래에서 위험해요. 낙석이 막 구르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여행 네, 아주 그런 경험이 부럽더라고요. 네. 여행하시는 분들은 예, 요거가 정상인데 갈제 정상. 제일 이게 좀 이공적으로 돌을 좀 깨트린 흔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V자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이제 이것이 아마 같이 연결되지 않아요. 아,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길을 치면 이제 축이 이렇게 여기서 뭐라고 그래가지고 네, 임진이요? 임신. 이분의 공적이 영원토록 홍병이 오랫동안 빛나라 뭐 그런 뜻이죠. 영시의 불망. 전문동인데? 아, 그런데 이제 60간지라서 그게 언제일지 모르죠. 선생님들 넘어오신 길이 이게 자연환경의 중요성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고요. 넘어오신 길을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고 좁은 길이잖아요. 요 길이 사실은 삼남대로예요, 대로. 여기 이제 고대 이제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삼남대로, 영남대로 하면은 저 신장로 개념으로 머리를 생각하실 텐데 신장로라는 개념은 일제강점기 때 주로 만들어지고 이제 길을 새롭게 닦으면서 쫙 철길 놓고 도로 닦으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실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보부상들이 다니던 길은 지금 우리가 내려가는 그 정도 길이죠. 그 한 2m가 안 되는 고길, 1m에서 그게 이제 대로가 되는 거죠. 저기가 이제 그 미인방이 그거죠? 눈썹방이. 예. 이거는 폐호남고속도로 그 길을 따라 가지고 길을 걷게 됐어요. 차가 위험해가지고 지금 오시는 거 보셨지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 이쪽으로 했는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예요. 다른 길이 아마 선택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왜 있을까? 그냥 동네 미륵불, 우리 민불이라고 불렀죠. 민불이라고 부르는 그런 미륵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갈제를 딱 넘어오면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여기 있는 이유가 계신 게 이유가 있죠. 그 장성에서 이제 정읍으로 넘어가는 그 전남에서 전북으로 넘어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갈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왜 이렇게 부처님이 서 계시는 게 종교적 측면도 있지만 일종의 그 기준점이죠, 기준점. 이제부터 여기서 모여서 갑니다 하는 이제 그걸 알게 드리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런 그 물론 이제 옆산에 비해서 낮지만 실질적으로 갈제라고 하는 큰 고개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도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도적이 나타나갖고 1920년에는 그 굴령이라고 했던 지역에 군대가 주둔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근데 항상 군대가 주둔할 수 없었으니까 호환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기 위해서 기준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부처님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죠. 뭐가 특이하죠? 모자를 쓰고 계시죠, 모자. 그런데 이제 960년에 광종이 스스로 딱 황제라고 치면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이제 머리에 황제가 쓰는 면류관을 착용한다고 했죠. 면류관을 착용하는데 근데 그때 만들어지는 게 논산에 있는 관촉사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네모난 면류관 형태의 보계를 착용하고 있는 불상들이 만들어지고 절터의 핵심 지역에 만들어지지 않고 길 옆에 만들어져요. 이렇게 길가에 예전에는 길 바로 뒤에 이제 갈제 넘어가는 길이 요 앞에 이제 나 있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길 앞에 영남대로가 지나가고 삼남대로가 만나는 그 길 앞에 부처가 갖다 네모난 관을 쓰고 있는 부처가 만들어지죠. 그 왜 만들어지냐면은 개성으로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부처님을 보시는 거예요. 보고서는 아 이제부터는 호족의 시대가 아니라 황제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구나 하는 게 선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네모난 부처를 만든 그 네모난 보계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지금 절에 가면 부처님들이 네모난 갓을 쓰고 계신데 그 이유가 사실은 광종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중간중간 걸을 때마다 걷는 게 너무 즐거웠고 오후에 유치원 일정에 있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게 훨씬 보이는 게 즐거웠다고 하니까 저도 나름 만족하고 게다가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까지 이야기를 듣고 더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가을산이 너무 예뻐요. 네, 재밌었어요. 네, 뜻밖의 산길이 있어서 당황스럽긴 했는데 네, 좋았어요. 풍경도 좋고. 이게 사실은 지금 이게 지방 영빈관이죠. 영빈관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 옛사람들이 영빈의 손님만 맞이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실은 관찰사나 이 상급자들이 여기서 직무를 받습니다. 직무를 받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급 기관들이 내려오면 여기서 직무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영빈관이고 이게 집무실이기도지만 그 직무공간, 행정공간이기도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연회 공간이에요. 연회 공간. 이거 엔터테인먼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문 우리가 이거 대문 형식으로 쓰이지만은 문으로도 쓰이지만은 저 우에 보면은 이거 기차 자체가 잔치 연회장이에요. 연회장.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게 완전히 복원을 하는데 무이루라고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김창석 이런 사람들 있죠. 동학 농민군을 화나게 했던 우리 농민들을 화나게 했던 균전사 김창석 이런 사람 비석도 지금도 있어요. 빈문 그대로 있어. 그냥 저 고구려가. 그래도 사람들이 그 김창석이를 모르니까 그걸 안 부숴요. 근데 사실 부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한 문화였으니까. 문화였기 때문에. 그자 요 관찰사 서기준다. 요거 아마 이제 요건 관찰사. 영의정 요거 벌써 김좌근이는 자기 애인이 여기 사람이거든. 자기 첩이. 그러니까 요 아주 뭐 세금도 좀 면제해주고 그랬다 그래갖고 이렇게 좀 해준 거야. 그러니까 지역 제가 여기를 왜 올라그랬냐면은 이제 길을 할 때 길이 인문학에서 길이라는 건데 길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볼 때 대개 길들이 뭐 영남대로 삼남대로 해서 남북축을 중심으로 이제 길들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뭐 서울이나 뭐 개성이나 한양이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주 가는 길이 요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광주 가는 길이 여기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산강을 넘어서 나주평야 지나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산지가 이제 시작된 나주평야 남쪽에 산지가 시작되는 그 경계점이 이제 그 광주 가는 길인데요. 그게 이제 사실은 동서축으로 중요한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에 이제 후백제 후삼국 시대였죠. 후삼국 시대였는데 먼저 불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한 전통이 912년에 후백제 견훤과 벌였던 가장 큰 해전인 이제 덕진포 해전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이 불상이 여기에 세워졌던 거로 이제 보입니다. 이게 원래는 잘 안 보여요. 이게 왜 중심이냐면은 다른 데는 없는데 요 밑에만 연꽃이 연화 대자가 있어요. 요 밑에만. 입을 병자상이 되는 거죠. 여기가 무릎에서 올라가면은 어깨고 여기가 얼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렇게. 바로 옆에 계신 분도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는 많이 훼손이 됐고 여기도 무릎이에요. 무릎선. 무릎선이 올라가고 여기 머리가 있으면 여기도 딱 머리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형은 신지도에 가서 서쪽을 보면서 이제 가는 건데 옛날에 정작 이제 서쪽에 오니까 형은 더 멀리 저쪽 바다밖에 흑산도를 가버리니까 어린애가 이제 저기 아이가 이제 무지개가 눈앞에 있는 걸 쫓아갔는데 더 멀어졌다 그런 얘기죠. 옛날에 잡힐 때 더 멀어져가는 저 소설에도 나왔어요. 저기 형님하고 관계된 모습이네요. 여기서 이제 이별하면서 이 그러고 나서 결국은 못 만나죠. 이게 헤어지고 나서 1816년에 형은 이제 흑산도에서 우리도에서 죽고 이제 운명을 다 하고 16년이죠. 16년 운명을 하고 가선생은 좀 더 있다가 18년에 해배돼가지고 돌아오는데 결국은 못 만난 거죠. 다시 이제 나주를 통해서 올라갔을 텐데 그때 이제 혼자만 올라가는 거죠. 여기는 이제 유배 쪽으로 좀 포커스를 좀 맞췄는데 너무 아직은 좀 초반이라 그러니까 오래 하면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유배 중심으로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윤동 회장님이 저보다 이쪽 라인 대표 맡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예전에는 이제 그 정재현 선생이 위획길로도 알려졌지만 이전에는 이런 도로가 뚫리지 않았을 때는 이런 인도로 해서 그 강진에나 있던 사람들이 소를 이제 나주에 있는 소 거기에 우시장이 있었답니다. 이 길로 가서 넘어와서 가시고 아니면 조선시대 때는 한양에 이제 선비들이 시험 보러 갔을 때는 이 길을 넘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네, 들어가세요. 네. 네, 가세요. 물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야생 동물들은 이제 가끔 보긴 봅니다. 근데 멧돼지는 아직 만난 적 없습니다. 이게 깊은 산으로 가지는 않으니까. 근데 여기는 낮은데도 이렇게 멧돼지가 나타나네요. 이것도 멧돼지 흔적입니까? 예, 이게 다. 예, 이게 내가 먹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풀어지죠? 뒤쪽 거 조그만 거 해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그렇지만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하면 쪼여지죠? 요거 이제 제가 낸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왜 이걸 해냐면 이 크면 클수록 이게 자꾸 풀리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놓는 거죠. 사실 이 길이 애착이 가고 10년도 11월 달에 윤 회장님하고 이 길을 처음 2년을 맺게 됐습니다. 2년을 맺게 돼가지고 이 길은 참 걸을만 했었다라는 추억이 남았는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 이 길을 걸을 때는 항상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애안이 서려일 때는
아니면 참 눈물을 먹으면서 내려갔던 우리 선조들의 유배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많은 망감이 교차되는 그런 마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누리령 상석 점점한데 장인 행득 누세첨이라 막향 올람 초몰출 봉봉도사 도봉첨이라. 이 뜻은 누리령을 이렇게 누리령의 저 봉우리가 뾰족뾰족한데 그 나그네 갈 길에 이렇게 이제 눈물을 뿌린다 그 말이야. 막상 이렇게 월남을 돌았을 때는 뒤돌아오지 마라. 월출산 봉우리가 다 도봉산의 봉우리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고향 생각 나는 거죠. 예. 나그네에 가는 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멀리 지금 이제 남쪽까지 와가지고 이제 고향 산 비슷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이제 다산선생님 시를 보면은 보통 사람들의 그 유배자들의 시는 안테나를 다 서울에다 꼽아. 그래서 내가 왕 당신은 날 유배 보냈지만은 나는 당신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 그게 이제 송강 선생의 삼인고, 뭐 성민고 다 그런 게 대표적인 시잖아요. 거의 다 그래. 그럼 보고 왕이 보고 약간 기분이 좋아서 풀어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다산 선생님은 시 중에서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다른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왕이 좀 보고 나 풀어주라 하는 쪽으로 시도 많이 썼어요. 다산은 이제 그런 것이, 그런 시가 아마 다산 선생님 총 시가 2,800여 수가 되는데 그 중에서 그런 시는 하나도 없다. 내가 본 시 중에서는.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 오셔가지고 그 동문매방과 사의제에서 4년 사시고 이제 아들이 이렇게 옵니다. 큰아들 정학연 선생이 오니까 같이 밥을 둘 다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들 손을 잡고 고성사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때 그 올라올 때 그 심정을 시로 표현하는데 제가 그 시 공부하면서 눈물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되냐면은 네가 이렇게 온 것도 고생스럽지만은 아버지가 한양에서 벼슬자를 하고 있으면 네가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아버지가 유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가 고생을 하는구나 하고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어. 그런데 이 사찰로 오는데 지금은 사찰이 좋은 곳이었지만 옛날에는 하루에 밥을 한 끼 먹을지 이틀을 굶을지 모를 정도로 사찰이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지와 똑같잖아요. 사지. 죽을 곳이요. 내가 내 자식 손을 잡고 죽을 곳으로 가고 있구나. 이게 살랑가 줄랑가 모른다. 그런 심정을 아주 애절하게 이렇게 써놓은 시가 있거든요. 마지막 그 학연을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냐면 학연이 네가 고향에 돌아가서 동생 학위의 학문을 네가 스승이 되어서 학위의 학문이 너와 비슷해질 때 다시 내놓나. 이게 다산선생님 공부 방침이 집에서 있을 때는 다 둘이 똑같이 가르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형이 동생의 스승이 되어서 동생의 학문이 형의 수준에 도달하면은 그때 다시 동생이 오든지 형이 내든지 내려와서 또 공부 아버지한테 밑에 공부를 해서 다시 내려가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거쳤던 것 같아요. 네 가지 생각을 정의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어자는 정의로워야 돼. 정의롭지 않으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네 가지 생각을 정의롭게 하는데 네 가지 생각이 사모언동이죠. 사모언동. 생각을 맞게 하고 모양을 단정히 하고 말은 중요한 말만 하고
행동은 신중히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사의제라고 현판을 아주 이렇게 당원을 지어놓고 이제 그때부터 다산 선생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삼지창 두 개로 되어 있는 초자인데 좌측에 있는 삼지창은 뭐냐면은 왼손좌예요. 왼손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약간 딱 이렇게 좀 해서 딱 이렇게 섰죠. 저것은 싹틀철자예요. 싹이 나올 때 왼손으로 잘 보살펴서 길러내는 곳이 초당이에요.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곳이 초당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로 이 풀조자를 넣어놨다. 이렇게 초당이란 뜻은 공부하는 곳이요. 공부하는 곳. 천연기념물 151호 백년사 동백님이거든요. 근데 이 동백나무들은 수령이 한 400년 정도 되는 동백나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사찰 옆에 이렇게 동백나무 많이 심냐? 이건 방화림입니다. 외부에서는 불을 이렇게 다 막아줘.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계기를 말씀드릴까요? 6학년인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한테 전국 일주를 좀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것도 도보로. 근데 이게 역사 여행과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너무 좋은 기회 같아서 참여를 했습니다.